다 끝나셨나요? 앞에는? 예, 앞에 텀이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장비 설치나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에이샤 와인 컨퍼런스 2021 일환으로 유튜브로서 대전 MBC에 출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아재입니다. 아시아 와인 컨퍼런스에서 와인 시험과 마리아주를 발표하게 된 와인아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와인 드실 때 뭐 음식하고 같이 드시잖아요. 가볍게 와인만 드시면 참 좋은데 항상 우리 와인을 먹을 때, 와인을 마실 때 음식하고 같이 먹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술 먹을 때 음식이 빠지면 뭔가 좀 20% 허전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와인 안주를 찾게 되는데 그 와인 안주를 찾는데 약간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서양식으로 서양 음식하고 매칭을 해서 먹는 거는 이미 뭐 여러 군데 네이버에 쳐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서 뭐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이렇게 소스 만들어서 찐득하게 소스 만들어서 매번 드시는 분 잘 없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와인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식하고 와인을 드실 때는 한식의 양념이 좀 강하다 보니까 와인하고 이렇게 매칭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 와인을 먹을 때는 양념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인을 전공하고 한국 음식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독일에 제가 와인 경영학을 전공했었는데 독일에 있을 때는 와인 메이커 아니면 와인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제가 50분을 모시고 한식하고 와인 마리아주도 제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의 입맛과 그 독일 사람들, 서양인의 입맛에 분명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네들이 맛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맛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맛있다고 해서 또 그 친구들이 맛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교집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와인하고 매칭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실 때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곧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조금은 지루한 이론적인 영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나시면은 앞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와인을 즐기시기에 되게 편리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육류에는 레드와인, 화이트 와인에는 어패류, 생선, 회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그 안에 교집합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류라고 무조건 레드를 먹어야 된다고 그런 고정관념에 안 빠지셨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면 이 와인 아재가 왜 이 와인 안주에 이런 와인을 골랐을까? 안녕하세요, 와인아재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집에서 와인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리를 엄청 대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은 요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집에서 와인 드시려면 같이 먹는 음식이 참 애매해요. 우리 희대의 난제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동영상 목록에 와인 안주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밀키트 같은 걸로 요리하거나 배달 같은 거 시켜서 와인하고 마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마리아주 그러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쉬워요. 생각보다. 한국식으로 하면은 와인 안주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하고 궁합이 맞다. 뭐 예를 들어서 새우젓, 돼지고기 수육 먹을 때 같이 먹잖아요.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은 참 잘 어울리는 궁합이다. 와인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와인하고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 매칭이 있거든요. 와인의 맛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 아니면 음식의 맛이 조금 부족한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와인과 음식이 보완을 해주면 어우러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서양의 디저트 먹을 때 단 거 먹잖아요. 초콜릿 무스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달콤한 걸로 식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달콤한 거하고 아이스 와인 같은 굉장히 달콤한 와인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극대치로 그 단맛을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거나 쉽게 이야기하면 마리아주는 뭐다? 와인 안주예요. 이 와인하고 잘 어울리는 와인 안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 이름을 와인 안주로 정했거든요. 그 와인 안주를 선택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조의 종류나 질감, 색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조의 종류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소고기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느냐, 닭고기를 먹느냐, 고기의 종류가 다 다르죠. 아니면은 생선을 먹느냐, 어패류를 먹느냐, 문어, 낙지같이 종류가 다른 거를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와인의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제조의 질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닭가슴살 먹을 때 보면은 쪽쪽 찢어 먹을 수 있잖아요. 결이 달라요. 그거랑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질감이 다르잖아요.
색감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의 컬러예요.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육류에는 레드 와인, 생선이나 어패조는 화이트 와인,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육류, 생선, 어패조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 안에 이렇게 교집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육류예요. 레드 먹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닭고기의 색감이 어떻죠? 하얗죠? 그럴 때는 화이트를 먹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치킨 같은 경우에 리슬링 트로켄하고 드라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면 생선 중에서는 어떤 게 레드하고 어울릴까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지만은 분홍빛을 띠죠. 부드러운 레드 와인하고도 잘 어울려요. 특히나 훈제 연어 같은 경우에는 피노누아 같은 레드 와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오크 숙성된 레드 와인도 훈제 연어에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됩니다. 생선에는 무조건 화이트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육류라고 무조건 레드를 먹어야 된다고 그런 고정관념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스의 종류예요. 소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와인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양식으로 소스에다가 버터도 넣고 와인도 넣고 졸여가지고 소스의 질감 자체가 농축미가 있을 때는 떫은 맛이 강한 와인하고도 어울려요. 한식은 묽은 양념이에요. 불고기, 돼지갈비, 갈비찜, 마리네이드가 됐지만 양념 자체가 점성이 있는 양념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떫은 맛이 강한 것보다는 조금은 미디엄 바디 아니면은 부드러운 쪽에 레드 와인이 더 잘 어울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투풀 한우랑 먹었던 영상 와인 안주 코너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서양식으로 좀 찐득한 소스를 곁들여서 먹느냐 아니면은 우리처럼 살짝 겉면만 익혀가지고 육즙을 살려서 소금만 찍어서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와인이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소스의 색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레드가 될 수도 있고 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버터가 많이 들어간 조금은 찐득하게 만들어진 브라운 소스 같은 경우에는 떫은 맛이 강한 레드 와인하고 잘 어울리겠죠.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어떤 요리에는 떫은 맛이 강하지 않고 살짝은 산미가 있으면서 토마토 향을 가지고 있는 끼안티 와인을 선택하면은 실패 확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크림 소스 같이 하얀색 소스 같은 경우에는 육류지만은 화이트 와인으로 선택하셔도 좋아요. 세 번째로 요리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서 와인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소고기를 먹는데 배 싹 채 썰어 가지고 그 다음 계란 노른자 하나 이쯤 하면 뭐가 나오죠? 육회가 나오죠. 육회를 드신다면은 요리 자체가 없잖아요. 생으로 드시면 소고기 자체의 부드러운 질감이 그대로 섞이게 되죠. 그리고 배를 씹었을 때 나오는 그 배즙의 시원함과 계란 노른자의 그 고소함 그게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육회를 보통 드시게 되잖아요. 제일 많이 우리가 소고기 드시는 방법 구워서 드시잖아요. 굽게 되면 겉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갈변화가 되면서 겉이 약간 크리스피해지고 속은 촉촉 겉바속촉 당연히 육회하고 이 맛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같은 소고기로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찜으로 먹었을 때 양념에 이렇게 재워놓고 난 뒤에 조리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갈비 딱 한 대 들고 뜯으면은 싹 벗겨지죠. 그리고 씹었을 때 고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그게 육회의 질감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 와인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한 요리의 맛과 향, 풍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프라이팬에 구웠느냐 숯에 구웠느냐 그 숯향이 들어가면 수채향하고 오크향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이 요리가 어떤 맛이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와인의 선택권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와인 안주 잘 고르는 법 4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 알아봤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소스에 따라서, 조리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요리의 풍미에 따라서 와인 안주를 고르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양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서양과 한국의 시스템적인 차이를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시스템이 달라요. 한상 요리냐 코스 요리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면 한 상에 음식들이 쫙 나오잖아요. 3첩 반상이 있고 5첩 7첩 이렇게 가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한 상에 모든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서양은 어떻죠? 코스 요리예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어려워하는 게 서양에서는 이제 코스로 나오니까 메인 요리에 와인을 맞추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한 상 위에 맛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와인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가볍게 드실 때는
보시면은 우리네 한상의 메인 요리에 와인을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와인 안주 선택으로 손색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습득한 미각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음식은 좀 스파이시한 매운맛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된장, 고추장, 간장의 어떤 장류의 짠맛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양 음식은 유제품 발효, 치즈, 버터 쪽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선 조금 느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미각이죠. 서양인들 미각 기준에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인한테 무조건 맛있을 수는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서양인들이 똑같이 맛있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습득한 미각 범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와인 경영학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한국 음식 7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독일에 있는 와인들 다양한 거하고 요리하고 와인하고 매칭을 시켜봤어요. 독일에 유학 온 독일 음식, 독일 와인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한국에서 자란 그런 분들을 상대로 또 해봤고, 독일에서 있는 저희 교수님 그리고 와인 메이커들, 와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50분을 모시고 7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다양한 와인하고 매칭을 해봤어요. 제 논문 자료에도 그게 들어가 있지만은 그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어요. 한국인 집단과 독일 집단 이렇게 매칭을 해봤는데 뚜렷한 결과가 뭐냐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요인의 차이도 있어요. 서양의 코스 요리를 먹게 되면은 그 총량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서양 음식은 칼로리로 먹어요. 이거를 먹었을 때 한 끼 식사에 칼로리가 충족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는 어떻죠? 한 상에 거하게 나오잖아요. 양 자체가 많아요. 뜨끈한 국물이 이 안에 들어가줘야지 뭔가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위장이 차야지, 포만감이 있어야지 잘 먹었다 이런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원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게, 와인 안주 코너를 계속 만들어 갈 때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와인 안주를 제가 계속 골라갈 거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면 이 와인 아재가 왜 이 와인 안주에 이런 와인을 골랐을까, 원칙에 따라서 이유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을 고르실 때 서양인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게 느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 반대로 내 입맛 자체만 가지고 와인을 골랐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어느 정도 그 절충한 교집합을 잘 찾아가지고 와인을 고르시면은 이 와인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주관적인 기여도에 정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느낄 만한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있어요. 이상 와인아재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와인 마리아주 편의 이론편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마리아주, 그러니까 와인 안주 고르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이 와인 안주 고를 때 조금의 기본적인 원칙들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론이라는 건 이론일 뿐이잖아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말로만, 글로만 접했을 때는 또 응용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누구죠? 와인아재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클립들에 이 마리아주 와인 안주 편을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